8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만 생태계를 보존하고 무엇보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환경공단은 올 한 해 시민 불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정원환 경영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시민 불편 운동 캠페인 이름 들었을 때는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 선뜻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운동입니까? 우리들이 평소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이나 어떤 플라스틱 제품 등은 우리에게 참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이라는 그런 커다란 부작용도 같이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시민 불편 운동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조금 자제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그 환경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그 기관 등이 합심을 해서 조금 불편하도록 환경을 위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어떤 환경오염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집집마다 더 많이 사용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걱정이 참 크거든요. 사실은 플라스틱 쓰면 편한데 안 씀으로써 환경을 지키자. 그래서 시민 불편 운동이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기관이나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기관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현재 그 시민운동 불편 운동에는 저희 그 공단을 비롯해서 부산 지역 내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등 약 35개 지금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민간 기업으로는 그 부산은행과 그다음 대선주조, 그러고 신세계백화점 부산점 등이 있고요. 그다음 시민단체로는 지금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참석을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환경공단 또 이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캠페인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캠페인은 많아요. 늘 매년 우리가 환경 관련된 건 캠페인을 하는데 이제 어떤 실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행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시민 불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고유 사업과 연계된 그런 그 친환경 실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35개 기관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금 플라스틱 제로 사업장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E급 추진 및 사용 확산,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 전반 줄이기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수행구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 이용 활성화 및 전 직원 환경교육 이수입니다. 그리고 부산국립과학원은 그 환경 주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확대고, 그다음 대선주조에서는 소주병의 그 친환경 에코텍 포장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기 보니까 이제 각 기업별로 산업 종류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다 실행 계획을 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머그잔을 씁시다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캠페인 자체를 기획을 하게 된 추진 배경, 당연히 환경 보호겠지만 어떤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만드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 공단은 그 환경 관련 그 부산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관련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역할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생활 쓰레기 처리, 자원 재활용 이쪽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환경 보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은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는 자원 재활률도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그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환경 교육이라든지 시민 환경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번 그 시민 불편 운동도 이런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죠? 예, 이걸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이달부터 지금 일회용 컵 사용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회용 컵을 아무래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기대하십니까?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 개수가 약 33억 개입니다. 33억 개요? 예, 33억 개입니다. 예. 2007년도에 통계가 약 4억 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엄청 늘었네요. 거의 15년 동안에 한 8배 이상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 컵은 지금 재활용이 다 가능한데도 일회용 컵은 가능한데도 보면은 쉽게 버려지는 습관 때문에 거의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소각 처리를 많이 합니다. 소각 처리함에 따른 어떤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환경 오염도 상당히 큽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것은 우리가 음료수를 살 때 일회용 컵으로 사면은 300원을 그 보증 금액으로 맡기고 그 음료수를 다 먹고 해당 컵을 매장이나 무인 수거함에 반납을 하면은 그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모인 이 일회용 컵은 전문 지리 시설에서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금액은 비록 300원이지만 이게 어떤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상당히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돈은 더 내는데 그 돈이 보증금이니까 다시 컵을 돌려주면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이요. 지금 단속 대신에 계도로 바뀌기도 했고요. 현장에서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은 그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사람을 더 써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여러 혼란을 막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놨잖아요. 사용 규제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한다든지요. 요 핵심이 뭡니까? 제가 가능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 적격업소에 대한 그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지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식품 적격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 자체가 올해 4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이미 200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2월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제 많이 어려워지니까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했다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단속 대신 업소에 대한 지도나 안내 중심의 계도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식품 그 대상 업종은 지금 보면은 식품 적개업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카페 대표적으로. 그렇죠. 식품 적개업이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은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적용이 되고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물보호가 주고하는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 세부업종에 들어가면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이 억제되는 일회용품도 모든 일회용품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일회용품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또 적용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나무 젓가락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부의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 적용 범위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공단 정원환 경영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